안녕하십니까. 챕터 2 땅심 높이기 및 안전 육묘 기술에 대해서 강의토록 하겠습니다. 땅심 높이기란 내 논에 어떤 비료 성분이 유기물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안 후에 거기에 맞게끔 유기물을 공급하고 규산지를 주고 논을 깊이 갈아주는 과정을 말하죠. 그러면 땅심 높이기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토양 검정입니다. 이 토양 검정은 보시는 사진과 같이 삽으로 꼭떡 시루떡을 뜨는 것처럼 그 절편 모양으로 한 500g 정도를 떠서 흙을 말린 다음에 이 봉투에다가 어떤 필지, 내 눈의 필지, 지번, 면적, 작물, 이름, 전화번호 등을 기록하여서 농업기술센터에 의뢰를 하시게 되면 최소 일주일에서 10일 이내에 이 검정 의뢰 결과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석하고 있는 항목으로는 pH, 산도죠. 염농도, EC, 유기물, 인산, 규산, 칼슘, 마그네슘과 같은 무기 성분들을 분석을 한 후에 이 양분들에 맞게끔 12처방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12처방서를 가지고 내년 올해 영농 계획을 세우실 때 비료량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2020년도에 쌀 소득보전 직불제가 공익형 직불제로 바뀌면서 화학비료 사용 기준 준수 이행 점검이 강화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기본 직접 지불금 지급 대상자가 준비해야 하는 화학비료 사용 기준을 이행 점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 논의 토양을 검정을 했을 때 이 점검 항목 pH, 유기물, 유효인산, 교환성 칼륨 이 점검 항목 중에서 얼마나 충족이 되어 있는가를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검 항목 중 3가지 이상이 충족이 되게 되면 그냥 적합으로 해가지고 통보를 하지 않지만 점검 항목 중에 2개 이상이 미충족 이 범위 안에서 떨어진다. 그럴 때는 이 부적합이 되어서 농가에게 통보를 하게 됩니다. 이러면 이 통보를 하게 되면 1차 통보가 되겠죠. 그러면 매년 한 번씩 토양 검정을 하고 내년에 이 부적합된 필지는 내년 또 검정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또 부적합이 됐다. 그러면 내후년에 또 대상이 돼서 3년 차가 하게 되면은 밑에서 보는 것처럼 토양 검정 3회 부적합 시에는 기본 직접 지불금 10% 감면 대상이 됩니다. 이건 농가들이 꼭 아셔야 될 사항으로 비료를 주실 때 농가분들이 너무 많은 양을 주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비료가 잔여하게 되고 토양이 망그러지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토양 검정을 결과로 해서 내년에 맞는 비료 성분을 줌으로써 토양을 살려주고 이 공익 직불제로 인한 부적합 통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내년에 맞는 비료량을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땅심 높이기의 가장 주된 목적은 뭘까요? 이 유기물 공급입니다. 이 유기물이라 하면 비료 성분의 저장 창고거든요. 어떤 땅을 봤을 때 같은 양의 비료를 줬더라도 이 땅은 늦게까지 비료 효과가 나타나지만 어느 땅 같은 사질토 같은 경우는 바로 비료 성분이 막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유기물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유기물이 많게 되면 나중에 분열수도 많아지고 포기당 입수도 증가하게 되겠죠. 그리고 똑같은 적은 양의 비료로도 많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유기물이 부족하게 되면 후기 둥숙률이라든지 그 양분 공급이 늦어져 가지고 청미라든지 복백미, 흰달미라고도 하죠. 이런 것들이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보시는 사진과 같이 이런 식으로 지금 모든 논에 수확기에 되면은 이렇게 다 되어 있죠. 이 볏짚을 다 소먹이로서 다 공급을 하게 됩니다. 한 돌에 한 5만 원, 6만 원 돈 정도 되는 것을 축산 농가들이 다 가져가게 되죠. 그러면 땅은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땅속에 있던 양분들을 볏대가 다 빨아먹었기 때문에 더 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땅심 높이는데 가장 쉬운 유기물 공급 방법은 내 논에 나온 볏짚을 내 논에다 다시 환원시켜 주는 겁니다. 이 볏짚을 줌으로 인해서
이 비료 성분의 총량을 보게 되면 질소, 인산, 가리, 규산, 유기물 다 총틀어서 분석을 해보면 한 267kg의 비료 성분을 내 논에다가 넣어준 거나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한 13만 원 정도가 되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매년 넣어주기 어렵다. 그렇다면 3년에 한 번 정도는 꼭 볏짚을 환원시켜 주는 것이 땅심을 높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모든 볏짚이 다 좋은 것만 아닙니다. 흰잎마름병에 걸렸던 포장이라든지 세균성 배알마름병에 걸렸던 포장이라든지 깨씨무늬병에 걸렸던 포장이라든지 이런 포장 같은 경우는 이 볏짚을 걷어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재배를 해서 정상적인 수확을 하셨다 하면 볏짚에 들어있는 양분을 네토너에 환원해줌으로써 땅을 살릴 수가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벼농사는 다른 작물에 비해서 그 규산을 질소를 1이라고 봤을 때 규산을 9 정도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만큼 많은 양의 규산을 요구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규산은 뭐냐? 식물의 세포벽을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규산을 많이 주게 되면 도복을 예방하고 병해충을 예방을 하고 벼잎이 빳빳하게 쓰죠. 그러면서 수광태세, 태양의 광합성 작용을 올려줘서 동승률을 향상시킴으로써 수확량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규산은 정부에서 3년 1기 무상으로 공급을 하고 있죠. 이 규산 같은 경우는 뿌리고 남은 것이 다른 사람 농가에 있다 그러면 가지고 와서라도 내 눈에 더 뿌릴 수 있게끔 꼭 이 규산을 넣어주는 것은 그만큼 벼농사에는 아주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안전육묘 재배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육묘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보시는 그 순서와 같이 가장 중요한 게 종자 선별입니다. 우랑 종자를 선별한 후에 종자 소독을 하고 거기에 맞게끔 벽시라는 게 뭐든지 천립종이 다 다르잖아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기 때문에 적정 파종량을 파종하고 육묘상 온도 관리를 잘한 후에 이양을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이 부분인데 하나하나 순서별로 해가지고 재배 기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자 선별입니다. 이 보시는 좌측 사진과 같이 색택, 좌우측 사진을 보면 색깔 자체가 다르죠. 이렇게 벽시가 퉁실퉁실하고 벽색의 색택이 광택이 나는 이런 우량한 접시를 선별을 해야 됩니다. 우측과 같이 병해립이라든지 청미, 혓잣물, 미둥식잎 이런 종자들이 벽시를 소독하고 파종하는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육묘상에서 이미 간염되어 있던 그런 곰팡이 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현으로 인해서 후기에 그 병 피해를 더 심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 과정에서 이미 이런 것들은 제거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농가들이 하셔야 될 것이 이 종자 선별입니다. 두 번째로 종자 소독입니다. 종자 소독은 이거 하나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먼저 물량을 내가 100리터면 100리터, 200리터, 200리터 물량을 채웁니다. 그래서 온도를 30도, 발화기에 냈을 때 30도를 이제 올려놓죠. 그 다음에 이 물량에 맞는 양량을 이제 희석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 순환기가 있죠. 밑에 가보면 이거를 돌려주면서 약을 다 타주는 거죠. 이렇게 탄 다음에 20kg 포대씩 준비한 종자들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담가줍니다. 이 종자량은 물량의 2분의 1 정도. 만약에 물 200리터를 했다. 그러면 종자는 100kg 정도를 기준을 잡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자 소독이 완료된 다음에는 깨끗한 물로 종자를 세척해 준 후 맑은 물에 다시 침종을 해서 발화가 될 때까지 유화와 유군이 나올 때까지 촉을 확인한 후에 파종을 하면 되겠죠. 그럼 밑에 나와 있는 약재 같은 경우는 키다리병 약재입니다. 이 약재마다 이제 희석 배수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런 희석 배수를 잘 지켜서 양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종자 소독으로 인해서 저 1강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종자 소독은 1충 5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그랬죠. 1충이라는 건 벼잎 선충입니다. 벼잎 선충 같은 경우는 이 약을 타실 때 여기에 있는 약재 같은 경우 키다리병 약재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스미치온을 넣어주게 되거든요. 스미치온이나 메프유제나 이런 그 살충제를 넣어주게 됩니다. 이 살충제를 넣어줌으로 해서 벼잎 선충을 예방할 수 있는데 내가 온탕침법을 꼭 한다. 그러면은 굳이 이 약재를 칠 필요가 없습니다. 온탕침법.
이걸 하게 되면 이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 60도 이상이 되면 배입선충은 사멸을 하게 됩니다. 그걸 감안하시고요. 그리고 오병, 키다리병, 도열병, 세균성 배알마름병, 가시염염병, 이상누루병. 이 병들을 종자소독으로 인해서 1차적으로 예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자소독은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많은 병을 예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꼭 철저하게 시간 지켜서 잘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적정 파종량 순수입니다. 어린 모 200g에서 220g, 중모 120g, 130g. 이런 식으로 숫자로 얘기하면은 좀 어렵죠? 그래서 벽시 20kg을 기준으로 상자별 파종량을 분석해 본 결과 저희가 권장하는 어린 모 파종량 상자는 20kg 한 포를 기준으로 해서 100판, 90에서 100판을 만드는 게 가장 적정 파종량인 겁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농가에서는 이 60에서 한 70판 정도를 만들고 있죠. 20g 한 포 가지고요. 그렇게 되면 그만큼 배기 때문에 육묘 기간이 길어질수록 뜸모, 후기, 이꽃병까지 이런 병의 발생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농가들의 또 논리가 있습니다. 파종량이 적게 되면은 매트 형성이 너무 늦더라. 그래가지고 우리는 파종량을 많이 하고 이양할 때 결주가 생기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안 해보시고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그 90에서 100판을 만들고 어린모 상자를 해서 14일에서 20일 정도 키우게 되면 결주 없이 모든 평상적인 이양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꼭 한번 실천을 해보시고 나서 말씀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으로 한번 보여봤는데요. 보시면 실질적으로 농가들은 이렇게 이런 공간을 못 보시죠. 여기 너무 비어서 이거 못 쓸 모판이 되는 겁니다. 130g. 그래도 바닥에 다 보이죠. 바닥이 보일 정도로 뿌리더라도 나중에 매트 형성이 다 되고요. 이양을 할 때 식구침이 뭐 1.1에서 1.1m, 석자 안에는 최소한 3에서 5번 이상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알맞은 파종량을 해주십사. 농가분들은 이렇게 잘 뿌려놓고 위에다가 여기서 한번 더 뿌리시죠. 그러다 보면은 지금 현재 다 맞은 게 250g인데 여기에 2중, 3중으로 해서 더 겹치게 됩니다. 그러면 종자라는 건 호흡을 통해서 발열을 하거든요. 발열을 하면서 얘네들이 열을 내게 되면 옆에 따닥따닥 붙어 있는 것들이 떠버리죠. 나중에 기간이 오래되면 그러면서 뜸모가 많이 심하게 나오거든요. 종자 파종량을 알맞게 해주시라. 그리고 이 종자 파종하실 때 종자 확인은 여기 보시면은 뿌리가 2개가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종자가 있으면 처음에 유화가 나오고 유군이 나옵니다. 이거는 물 속에서, 이거는 물을 빼고 하루 정도나 반나절 정도 부직포를 덮여놓게 되면 뿌리가 나오거든요. 이 뿌리까지 확인하신 후에 이 파종 작업을 해야지 나중에 모판에서 그 육묘상 피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꼭 지켜주십사 말씀드리고요. 네, 보시면은 또 체약을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게 너무 길어버리면 다 탈락돼 버리죠. 그래서 꼭 알맞은 크기가 1.5mm 내외 컸을 때 파종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상자 쌓기를 하시죠. 이 상자 쌓기를 하실 때는 15단 이상 넘지 않게끔. 왜냐? 이 상자 쌓기를 하고 난 다음에 외유를 보게 되면 비닐을 씌우고 이렇게 부직포를 덮게 됩니다. 그런데 출하시, 상자 쌓기 할 때 이제 임모를 시키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출하할 때 온도가 30도가 가장 좋은 온도입니다. 근데 37도, 40도 이렇게 고온이 가게 되면 출하율이 저하되고 나중에는 다 떠버리죠. 그렇게 돼서 그런 모판을 바닥에 깔아놓게 되면 이런 식으로 고온 장애들이 나타나가지고 층하가 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판 상자는 15단 밑으로 하시고 3일 이내 3일까지만 하게 되면 적정 온도를 유지시켜줬다. 그러면 3일이면은 임모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바닥에 깔아주셔야지만이 이런 고온 피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녹화죠. 이제 백체가 나온 다음에 이제 녹식으로 변하는 시기입니다. 그럴 때는 낮 온도는 25도, 밤 온도는 20도. 근데 말로 해서 쉽지 이렇게 온도 관리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밤 온도가 최대한 안 떨어질 수 있게끔 낮에는 하우스를 개폐해서 좀 더 시원하게 해주시고요. 밤 온도는 좀 더 올려가지고 부직포를 씌워주든지 해서 온도 관리를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문제는 밤에 저온이 오게 되면
이꽃병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주야간 온도차를 최대한 줄여주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에 경화기입니다. 경화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상온 관수가 중요합니다. 이 시기 때는 물을 매일 한 번씩, 더 크게 되면은 오전, 오후 두 번을 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근데 너무 부지런한 분 같은 경우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물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찬물을 목판에 공급하게 되면 벼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온, 보통 9시, 10시에서 햇빛이 올라가서 온도가 좀 올라온 후에 처음에 나온 지하수물 같은 경우는 찬물을 빼준 다음에 상온 관수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야간 온도 10도 이상이 되게끔, 밤에 저온이 예보가 된다 하면 이런 식으로 부직포를 씌워서 그런 피해를 막아주셔야지만이 이꽃병 피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부직포를 씌워주는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면 또 다 떠버립니다. 그래서 뜸모가 발생할 수 있으니 부직포는 3엽기까지 해가지고 재개를 해주셔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도 이런 피해들이 나타나죠. 보시면 뭐가 다 뿌리가 다 썩었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는 다 떠버렸죠. 전부 이게 지금 초기 증상입니다. 나중에는 다 잎이 노래져 가지고 이제 뜸모가 점점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피해들은 보세요. 지금 벼 밑에가 공간이 없습니다. 파종량이 많게 되면 호흡열로 인해서 더 많은 열을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정 파종량을 해준 것만으로도 이거를 줄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 온도 관리입니다. 그리고 이 포장 같은 경우는 이제 하우스가 좁다 보니까 깔아야 될 모판은 많고 해서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 이럴 경우 이 보세요. 지금 갈 틈이 없죠. 틈이. 이런데 물자리 스프링클러 가지고 물을 줘버리게 되면 물이 떨어지는 자리에서 이렇게 또 습해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되도록이면 물 줄 수 있는 공간들을 최대한 많이 남겨놓고 모판을 깔아주셔야지만이 이런 피해를 막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런 자리 같은 경우는 모판을 갈아줘야 됩니다. 저런 자리는 스프링클러 물이 계속 밑으로 떨어지는 자리라든가 그런 곳에서는 꼭 습해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나왔을 때 이제 대책은 뭐가 썩었다, 뿌리가 썩었다. 그러면은 이제 뜸모로 생각을 하시고 찬비 같은 아미노산 제제, 생리장애를 줄일 수 있는 아미노산 제제들을 좀 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이 뜸모 같은 경우는 잡았을 때 이게 안 뜯어지죠. 근데 똑같은 증상처럼 보이는데 이 잡아서 뜯었을 때 뭐가 다 떨어져 나간다. 그거는 이꽃병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이 이꽃병 같은 경우는 리도밀 골드와 사파이어를 2000배씩 해서 관주처를 해주게 되면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것들은 발병 후에 꼭 이런 약제를 하시려고 하는데, 모판을 치상을 하고 녹화를 시킨 다음에 경화기 초기에 사전에 이런 약제들을 뿌려줌으로 인해서 발병약을 예방을 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안전육묘를 위해서 이제 다 모판을 키워놨으면 이양을 하셔야 되는데, 요새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석수를 많이 잡고 심으신 농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석수를 왜 많이 잡고 심느냐 하니까 결주 때문에 그런다고 농가분들 태반이 다 그러세요. 그렇지만 지금 일부 깨어있는 분 같은 경우는 뭐 모판을 40주, 50주, 아니 50주까지도 지금 심는 농가들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별 수량성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고요. 회사별 그 식구침에 그거를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걸 보였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팽이송이 뭐 4개로 조절되는 것도 있고 3개로 조절되는 것도 있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종이송 10단계짜리도 있고 11단계짜리도 있습니다. 이런 거로 인해서 석수를 잡을 때 저희가 해놔야 되는데, 보통 농가들이 그냥 기존에 있는 가운데만 놓고 그냥 거의 달리시거든요. 그렇지만 조절이 가능하다고 하면 이 식구침의 조절로 인해서 가장 많게는 한 판을 가지고 36평을 심을 수가 있고요. 가장 적게는 10평을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농가들이 모판을 기준하는 기준은 이 한 판당 10평으로 해서 300평이기 때문에 보통 30판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요새 같은 경우는 한 그 마지기당, 그러니까 100평당 7개에서 8개를 준비하시죠. 7개, 8개.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10배 하면은 360평이니까 한 8판이면 되겠죠.
이게 수치상으로는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이렇게 심는다는 것은 너무 결주가 심하고요.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횡이송 26회, 한 11mm, 종이송 11mm, 11mm, 11mm 격자. 이 격자로 해가지고 심게 되면은 200g, 220g 뿌렸을 때 보통 석수가 3번에서 5번이 찍히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모판이 300평에 한 15판, 13개에서 15판 정도 들어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모판 상자도 적게 받을 뿐더러 나중에 이거 상자 쌓기 하고 이런 노동력까지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여기 19침이 조정이 나와 있는데, 이 보시면은 횡이송 횟수, 뭐 종이송, 식부 면적, 뭐 표준, 적음, 많음 있는데 보통 농가들은 표준, 중간 딱 놓고 그냥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26, 여기를 이 정도를 잡고 소식 재배를 하게 되면 모판 수를 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석수를 더 줄일 수가 있다. 이항기로. 또 이런 부분들을 꼭 좀 참고를 해주셔서 한번 10방구가 있다고 한 방구만 먼저 시험을 해보시고 나서 아, 이게 가능하다는 걸 느껴보시면은 그 다음에는 제가 말하지 않더라도 농가분들이 더 따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꼭 그래서 올해는 이항기 하실 때 이항자비한테 얘기하실 때라도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이 자체만으로도 병해충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소식 재배를 말씀드리기 위한 건데 이 소식 재배라는 거는 모판 파종량을 농가 파종량 기준 보통 250g이죠. 지금 농가들이 파종하고 있는 기준이거든요. 이 정도를 해가지고 50주를 내가 심는다. 그러면은 300평에 6장이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수치만 그런 것 같은데 이미 이거는 시험을 해서 농가들이 하고 있는 농가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한 8에서 10장 정도 준비한다 손 치더라도 이 정도를 했을 때 거의 한 19침으로 11mm, 11mm로 19침을 찍게 되면 우리는 한 10장 정도면은 내놓은 300평을 다 심을 수가 있다. 이 소식 재배는 육묘 상자나 육묘 자재비를 감소시키고 노동력을 절감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기술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행대로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모판을 만들고 상토 만들고 붓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인력들을 이 소식으로 해서 절감시킬 수 있다. 이런 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챕터 2 땅심 녹히기 및 안정 육묘 기술에 대해서 강의했습니다. 감사합니다.